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시사흥신소 대신 목요일 코너죠. 대담을 조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오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방송법 위반 네. 권력이 즉 이정현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에 홍보수석으로 재직 당시에 KBS에 직접 전화해서 세월호 관련 보도를 좀 막으려고 했던 기록들이 발견돼서 낸 처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첫 처벌 사례이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사법적 심판을 받은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의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기본적인 형량과 양형과 관련해서는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솜방망이다. 네. 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만 어쨌든 징역형이 나왔었는데 네. 2심에서 이제 벌금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게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가족분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충분히 좀 치유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법 위반 33년 만에 이런 처벌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냥 전화를 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압력을 넣는 그런 메시지를 네. 전달한다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어떤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방송법이 만들어지고 이번이 첫 처벌 사례라는 게 좀 놀라울 33년 만이라고 하죠. 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했던 말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아니면 녹음을 좀 다시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개입을 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된 건데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채널, 다양한 방식, 다양한 요구로 방송의 어떤 보도의 자율성이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이제 외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지금 이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하면 또 강력하게 처벌된다. 네, 네. 이런 이제 좀 선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첫 판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처벌 사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런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압력을 행사하는 거는 물론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법원에서 이런 거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판사들마다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유는 대부분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굉장히 느슨하고 모호하고 은유적인 표현들로 이제 그 녹취가 딴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번에는 좀 사안이 직접적이어서 네. 누가 이 처벌- 들어도 네. 인정할 만한. 그래서 처벌이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호를 두고 또다시 막말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역사교과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세월호 이게 이거 대서 잘났다고 이걸 중학교 교과서 이래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월호에서 사고 난 뒤에 또 해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5명, 9명이 죽은 거는 언론이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죽은 거는 이렇게 난리 쳐야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예요. 왜 이렇게 난리 떠느냐 말이에요. 네, 토론회 발제자로 나왔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발언이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세월호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두고 교통사고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에 그 아카데미 네네. 미국의 로컬 영화제 아카데미에서 로컬 영화제. 네. 봉준호 감독님 말에 따르면 네네. 로컬 영화제죠. 세월호 부재의 기록인가요? 그 영화가 부재의 또 기록. 그 영화도 이제 노미네이트 된 상황에서 네. 국제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국제적 이런 망신이다. 이런 멘트는 문제가 있죠. 네. 네. 여전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 국가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한 기자도 네. 특기 김성태 의원 취재. 이는 아니고요. 네. 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심 판결이 네. 내일이죠? 내일?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내일 있습니다. 이
부정 채용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게 바로 김한 기자입니다. 처음 보도했던 게 2018년 12월. 네. 오, 시간이 그래도 꽤 흘렀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좀 기억을 상기시켜 네. 주신다면? 당시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돼서 근무를 했는데 네. 계약직이 된 과정과 그 정규직이 된 과정이 모두 석연치 않다라는 게 저희 보도였죠. 그 계약직이 되는 과정에서는 채용 공고라든지 채용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네. 윗선에서 이제 이력서를 받아와서 어떻게든 채용을 시켜라 네.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말하자면 거꾸로 진행이 된 거죠. 이력서를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받아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실무 책임자가 이력서를 받아와서 이거 이력서를 입사를 시켜라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아서 네. 실무 라인에서 후에 이제 사람을 뽑는 기한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는 형식을 꾸며서 이제 입사를 시켰고 네. 그다음에 정규직이 그 후에 됐는데 그 정규직이 될 당시에도 실제로 정규직 공채 시험에 응시한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혹을 저희가 2018년 12월달에 그 한겨레신문이 처음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김성태 의원이 피의 사실 공표가 부당하다면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그랬었죠. 하는데 네네. 기자분들이 엄청 모이셨는데 네. 그쪽에 이제 김한 기자님 계셨어요. 아, 맞아요. 김한 기자님이 그러면은- 거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김성태 의원 표정이 굉장히 네. 지금도 유튜브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직접 질문을 해서 뭔가 약간 설전이 있었던가요? 네, 그때 이제 뭐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초에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이 입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다, 전 이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자기에 대한 어떤 음모다, 네, 찍어내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이것이 무슨 어떤 그 정치 권력과의 결탁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고 했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보도를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2018년 8월 이제 10월 달에 네. 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시절에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국감을 파행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김성태 의원이 했던 말이 이제 노동규족 세습 채용이다 네네.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전에 그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 논의가 나오고 실제 이제 자살한 노동자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네. 이제 당사자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제 심지어 이제 혐오를 당하는 네네. 이런 문제인데 이걸 이제 노동규족의 세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거였는데요. 네네. 저희가 처음 작년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작년 오늘이더라고요. 작년 오늘 그렇습니까? 김성태 오늘이 5건의 언론 중재를 걸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 보도는 5건. 네네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거를 건건이 다 언론 중재를 걸었었는데 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페이스북에 써놨던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도 한겨레 신문의 근거나 예를 들면 보도의 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네, 것들이다라고 그랬었죠. 해서 네네. 당시에 이제 언론중재가 그 작년 오늘 기각이 됐었고 지금 이제 내일 그리고 그 김 의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8672번님이 김한 기자가 웃을 것인지 김성태 의원이 웃을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보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했고 결국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김성태 의원에게 뭐 업무방해 이런 게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한 거죠? 네네. 네네. 일반적으로 이런 건은 이제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이런 쪽으로 기소를 가닥을 잡아야 되고 뇌물죄도 이제 같이 아울러 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이게 그 진술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죄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는 이제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사례가 최경환 전 의원 네네. 지금 이제 징역 5년 확정돼서 이제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도 중진공 관련 그 이제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네네. 그 부분은 아마 무죄가 났거든요. 그 이게 부분은. 굉장히 신빙성 있게 완벽한 딱 그 뭔가 녹취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것을 증거주의 때문에 정황상 누가 봐도 비리로 보이지만 네. 형사적으로 사법적 판단 발휘기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뇌물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들 진술도 있었고 뭐 이력서를 내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어떤 구체적으로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남용한 것인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KT가 이제 어쨌든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KT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채용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 강원랜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이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채용 문제에서 그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연루된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거냐가 이제 네네. 법정에서 쟁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김 의원 전략은 지금 이제 재판 내내 전략은 어떤 거냐면 난 모르는 일이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그러니까 일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네. KT가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지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전략인데 그건 뭐냐면 KT에서는 어쨌든 채용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이랑 2차 그 필기 전형이 끝난 네. 상태가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이른바 태워졌다라는 거를 네, KT 네. 쪽 이제 증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사실로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겠느냐라고 이제 거꾸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KT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가성이다. 그래서 그 대가가 뭐냐? 바로 김성태 의원이 딸의 채용을 뇌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법적 논리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방해하려면 뭔가 이제 같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굳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정말 김성태 의원이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라면 지금 비록 그 공채 기간은 끝났지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잘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력서 정도를 네네. 능력 있지 않냐 한번 꼼꼼히 봐달라 이 정도만 얘기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좀 간단치 않다라고 네네. 보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솔직히 청탁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름 이제 기술자들인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재 형사법으로 그걸 처벌하기가 좀 난망한 부분이 있다는 법적으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네. 네. 그나저나 형량은 어느 쪽이 더 강하죠? 그 뇌물죄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뭐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죄 이제 액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물죄가 이제 더 커질 근데 수 있죠.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게 검찰이 여러 채용 비리 사건들을 다뤘는데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이랑 법을 적용하는 문제 사이에서의 괴리가 발생을 해서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 그 의원들은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전에 채용 비리 문제에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을 때 검찰이 이제 별로 성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실제 국민의 법감정에 복무하는 판결을 못 끌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김성태 의원 건에 이르러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포괄적인 형태로 전달된 뇌물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게 인정이 이번에 법원에 된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뇌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뭐 당장에 뭐 돈을 현금을 주고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어떤 유무형의 잠재적인 대가. 근데 그 잠재적인 대가, 그러니까 당장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5억 줄까 아니면 뭐 당신의 딸을 KT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 취직시켜 줄까를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더 그 당사자에게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굉장히 좀 이 권력자들에게 위협적인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른바 관리라고 해서 보험용으로 이런 걸 좀 이렇게 네네.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뇌물이 갔는데 뇌물죄가 안 되는 이른바 이제 대가성이 없었다로 해서 무죄가 난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네네. 고위공직자들 관련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딸의 채용이 대가였다. 그리고 딸의 채용과 이제 그리고 환노위에서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환노위 위원장 김성태 이렇게 이제 대가성을 이제 특정을 해본 건데 네. 이거의 시간적 결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이 구형한 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쪽에 거셨습니까 지금 내심? 도박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이석채 전 KT 회장 같은 경우는 1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의원 내일 이 선고에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채용 자체가 네. 부정한 채용이었다는 건 이석채 회장이 전 회장이 처벌받음으로써 거의 입증이 된 입증이 건데요. 됐고, 네. 문제는 얼마만큼의 위화력을 행사했거나 그거의 대가로 증인 채택을 해줬냐 안 했냐는 좀 약간 별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석채 회장은 유죄지만 예를 들어 속칭 알아서 겼다. 네네. 알아서 겨서 그 내에서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이석채나 서 사장이나 이런 그 KT 임직원들은 한 것이고 하지만 뭐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현행 그렇군요. 법 체계 안에서는. 네. 그래서 그 재판 내내 그게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석채 회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이제 시종일관 이제 네. 스탠스를 취했고 네.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 이제 서유열 사장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어쨌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던 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유열 사장은 일관되게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는 걸 인지하고 김성태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것을 보고 이석채 회장의 구두 지시, 그러니까 저걸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김성태 의원 쪽으로 이런 이제 구두 지시를 받고 자기가 그 공채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태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서 사장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좋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관리 네네. 차원에서 좋은 방식으로 더 무난한 방식으로 채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국감 증인 채택을 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바로 보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진행 과정 중에서도 태워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뇌물의 어떤 직접성을 이제 입증하는 진술인 거고요. 김성태 의원은 이제 전혀 다르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당시에 자기가 야당 간사로서 이석채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쟁점은 그래서 언제 만났냐가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난 시점에서 카드를 썼냐 안 썼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한번 그 더 열리기도 했는데 재판이.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서유열 사장은 처음에 검찰이 특정했던 날 카드 영수증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을 현금을 결제했다 그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 김성태 의원은 그 부분을 두고 왜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다 갖고 다니는데 법인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진술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쟁점이었는데 어쨌든 고 심리를 하고 검찰이 지금 4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3820번님 김성태 의원 만약에 유죄가 나면 출마를 못 하나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제 벌금형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제 국회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출마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정현 의원도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유지되는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남물결님 문자 주셨어요. 김성태 의원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은경님. 내일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이 용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유경수님 아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네요. 네, 이 아빠의 마음 참 인상적인.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예컨대 거래 기업의 뭐 자제분이 좀 약간 부당한 가산점을 받는다든가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비일비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대기업 곳에서. 인사팀에 네. 공익제보를 바랍니다. 네. 공익제보 좋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였었죠. 남성인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남아서 계속 복무하겠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관련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을 알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한 열 몇 개 국가에서 지금 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네.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때 정책적으로 완전히 이걸 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정책을 역진하고 있어서 약간 미국 안에서 좀 논쟁 중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은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군 병역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병역법에 그 적용을 받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부사관이기 때문에 군 인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법 적용이 다르고 이쪽에 지금 특별한 적용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허용하는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치 중이고 휴전 상태지만
뭐 적대적인 국가들이 있다 뭐 이런 가에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있지만 이스라엘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지원도 하고 있고 오히려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미국도 아마 일부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성전환 수술 SR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술에 관해서 의료보험도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비해서 트랜스젠더는 더더욱 사각지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뭐 노동 고용상의 문제라든가 엄청난 차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문제들을 차지해 언젠가는 와야 할 의제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드는 생각은 이 군대에서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군인을 뽑은 거잖아요. 그게 네. 남자, 여자가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그 별 의미가 없는 어쨌든 군인이라는 어떤 기술을 가진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갑 이쪽에 특기가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기술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은 행정병으로만 일단 복무를 하게 하는 좀 예외적인 그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네, 네.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그 뭐 맞게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거를 무조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징병 대상이었으면 어차피 이제 면제 판정을 이제 네네. 받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의사가 네, 있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저도 이제 계속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 번도 마주해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규정을 이제 만들어가고 논의를 네. 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행여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회 어떤 보수성, 경지성, 그다음에 이제 군조직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행여 이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권 문제가 그랬듯이 이분이 제기했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돼서 네.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도 뭐 성별 정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과 국가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네, 네,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앞의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이것이 나왔을 때 국가가 어떤 준비나 어떤 자세를 보일 거냐 이 기준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지금 몇천 명 정도의 군인이 이제 그 성전환 SRS 네네.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군인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도 이걸 허용하고 있고 제가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네. 같이 좀 개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122번님, 이분 전역 여부 언제 결정되나요? 2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5427번님, 군대 안 가려고 병역 양심 선언도 하는데 근무한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대담 맞춰야 되겠네요. 김준일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